궁금증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한번 사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어떤 궁금증이 있었을까요? 서예숙님께서 코로나19가 치사율은 낮다고 들었는데 요즘 사망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설명 한번 주세요. 네, 과거 사스의 경우는 치사율이 한 10% 정도 보고되었고요. 2015년 메르스는 외국은 한 35%, 우리나라도 20%가 훨씬 넘는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근본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치사율은 1%가 채 안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환자가 제일 많았었는데 중국 보고에 따르면 치사율에 영향을 주는 그 인자는 고령인 경우 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서 치사율이 높았습니다. 감염이 되고 회복이 어려운 그런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치사율이 사망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은 병원 숫자보다 너무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서 중증 환자가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것이 사망자가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게 또 궁금한데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잘 쓰고 손만 잘 씻어도 이게 코로나19의 예방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고위험군인 노인분들 그리고 네. 또 임산부들 예.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 기저질환이라고 하면은 그 당뇨병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 또는 신장 질환, 네. 그다음에 뭐 암에 대해서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면역 억제제를 질병 치료 때문에 하고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분들도 감염이 되지 않으면 발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손을 자주 씻고 외출을 더 자제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그런 개인 위생 수칙을 최대한 지키면은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면역력이 낮은 분들은 그만큼 이제 각종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노약자 분들이라든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외부 접촉을 더 꺼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가족들이 한시적이지만 대리 처방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고령자분이나 또 어떤 그 만성 질환,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최근에는 그 자가격리자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다른 질병 때문에 약을 계속 타먹던 분들인데 처방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남이나 자신에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 대리 처방이 가능한데요. 다만 그 대리 처방의 가능성 여부는 본인이 다니시던 그 병의원에 꼭 미리 전화를 하셔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은 이번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요. 버티거나 그냥 참지 마시고 꼭 방금 말씀하신 대리 처방이나 아까 전에 알려주신 국민안심병원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궁금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전석윤님께서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도 걸렸다고 하던데 아이들이 걸리면 더 위험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면역력이 낮아서 좀 더 위험할지 아니면 아이들은 오히려 증상이 경미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도 아이가 있는 집이라서 좀 궁금합니다. 네, 다행히도 아직은 소아 감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자료를 보면 10세 이하의 소아 감염률은 1% 이하로 아주 적었고요. 또 증상도 다행히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아직은 이제 유행 초기여서 이 소아들이 아직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기회가 적어서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행이 점점 심해지면 분명히 소아에서도 감염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에게도 손 씻기, 기침 예절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주위에서 잘 도와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성인에 비해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된 이상 아이들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 위생 수칙들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시켜 주시고요. 다음 궁금증도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예님께서 주셨는데요. 찜질방이나 목욕탕 가는 걸 좋아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물에서도 감염이 될까요? 아무튼 뭐 다중이용시설 중에 물을 쓰는 곳이니까 더 걱정되시나 봐요. 사실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19가 목욕탕 물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찜질방이나 사우나 이런 데가 많은 분들이 밀집해서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찜질방 같은 데서는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이 공간이 그 사우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주위에 휴게실이라든지 여러 공간에 오염이 가능하고 그 안에 계신 분들 사이에 또 비말 감염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도 한 확진자가 확진되기 전에 찜질방에서 주무셨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거기가 방역이 되고 소독하고 폐쇄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볼게요. 임윤희님께서 일반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던데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예. 아무래도 또 지금이 감기, 독감 유행철이다 보니까 증상 구별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교수님.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감별이 참 어렵습니다. 둘 다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일반 감기와 코로나19 감염을 증상을 통해서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기는 주로 삼기도 감염, 목이나 기관 위쪽이죠. 위쪽에 있기 때문에 주로 콧물, 재채기 이런 증상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코로나19 감염은 하기도, 기관지, 폐 쪽에 주로 침입을 하기 때문에 마른 기침이나 발열이 더 심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질환을 뚜렷하게 증상을 통해서 감별하기가 어려워서 가벼운 감기 증상, 발열, 기침, 인후통이 있는 경우는 우선은 집에서 4, 5일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차이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화면에 나온 내용들 조금 짚어주실까요? 증상인 것 같아요. 예. 네, 감기는 주로 상기도에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이제 위쪽, 콧물, 재채기 등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열이 좀 미열이 있을 수 있고요. 독감은 인플루엔자인데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온몸을 맞은 듯한 이 근육통이 있고요. 발열도 심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런 병들이 서로 이렇게 점점 진행을 하거든요. 감기도 심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구별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네, 방금 이제 상기도 증상, 하기도 증상 구별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콧물이 줄줄 나오면 이거는 상기도 문제니까 코로나 아닐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면 조금은 과장됐다고 봐야 되나요, 교수님 어떤가요? 네, 당연히 일리는 있습니다. 상기도 감염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리는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감염증은 많은 경우가 이제 증상이 별로 경미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감별이 좀 어렵죠. 그래서 콧물만 있다고 코로나19가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젊은 사람들이야 4, 5일 동안 상태를 지켜보면서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기저질환이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감기약 먹고 진료기다리다가 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건 아닌 건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예, 사실 초기에 그 증세가 경미한 분들이 다 그 선별진료소를 가거나 보건소를 가면 정말 검사가 필요한 분이 검사를 못 받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반대로 거기 가서 이분은 그 질환이 없는데 거기서 역으로 감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3, 4일 정도 증세를 지켜보다가 저절로 좋아지면은 큰 문제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고령이시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고위험군인 경우 또 열이 굉장히 심하게 난다든가 증세가 심하다면 그 지침에 따라서 113상부로 전화하시거나 보건소를 접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유심히 지켜보시되 이제 뭔가 의심스럽다 하실 경우에는 바로 의료기관으로 가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지역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취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볼게요. 이상홍님께서 요즘 마스크 구하기도 힘든데 짧게 사용한 마스크는 다시 써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또 금방 버리는 아깝거든요. 그러니까요. 유 교수님 어떨까요? 네, 마스크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최근 구하기도 힘들어서 마스크에 대한 궁금증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재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마트와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일회용이기 때문에 재사용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마스크에 습기가 차면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거기 있을 수가 있어서 습기가 찬 마스크는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마스크 구하기도